큰일 나쁜 말이에요. 큰일 났네. 부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다는 것은 우리 피청구인 측의 주장이고 근거가 있습니다. 그 재판관 중에 한 분이 기피 신청을 했던 재판관 남편이 특정 법무법인에 근무를 하고 있고 그 법무법인의 이사장이 지금 여기 청구인 측의 변호인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지난 청문회 과정에서 그 남편이 거기 법인에서 보수를 받지 않은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 연간 수천만 원의 보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고, 그리고 이런 사례는 과거에 재판에서 재판장이 특정 대기업의 이혼 소송을 재판하면서 그 기업의 임원과 문자 주고받은 것을 이유로 해서 기피 신청이 됐었고, 그게 결국 인용되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기피 신청 사유라고 판단을 했었고, 특히 청문회 과정에서 심리도 전에 어떤 비상계엄이 위헌성이 있다든지 내란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이미 예단을 드러냈기 때문에 이것은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 해서 기피 신청을 했는데, 별다른 이유 없이 기피 신청을 기각한 거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이것은 법리에도 맞지 않고 공정에도 맞지 않고 상식에도 맞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일괄 지정과 관련해서도 이거는 헌법재판이지 형사재판이 아니라고 재판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헌법재판입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의 40조 보면 분명히 형사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소송 규칙에 보면 기일 지정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형사재판은 아니지만 분명히 형사소송 규정이 준용되도록 되어 있다면 준용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법률을 집행하는 과정에는 법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헌법재판이라는 이유로 형사소송 규정을 준용하지 않는 것은 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입니다. 법을 지키고 법을 집행해야 될 헌법재판소가 월권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일괄 지정에 관한 문제는 또 있습니다. 지난 준비기일에서 1, 2기일만 지정을 하고 마쳤는데 재판 후에 3, 4, 5기일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급하게 지정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똑같은 과정을 거치더라도 2월 4일까지 3회 추가로 더 지정을 하더라도 오늘 재판에서 또는 다음 16, 2회 재판에서도 얼마든지 변호인들에게 의견을 듣고 고지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를 생략하고 편법적으로 5회를 지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 재판의 공정성을 그리고 중립성을 굉장히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무슨 주관적인 판단이 아니고 외부적으로 드러난 지금 헌법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누구나 봐도 한눈에 봐도 알 수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판관 기피 신청 관련해서는 불복 절차가 없는데 향후 어떻게 대응하실 예정이십니까? 저희는 양식 있는 재판부고 양식 있는 재판관이라면 스스로 회피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회피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거부할 권한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있습니까? 권한을 묻기 전에 그 영장이 적법하고 유효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헌재 결정까지 부정하시는데 법을 따를 의지는 있는 건가요? 뭐를 부정한다? 헌재 결정, 기각 결정까지 부정하시는 거잖아요.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피청구인 측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고 절차 내에서 불합리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경호처에 가셔서 경호관들한테 경찰관 체포해도 된다고 설명하셨는데 왜 그러신 거예요? 전후 사정을 모르시고 자꾸 질문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이 전제되어야 된다는 것과, 그리고 그 영장이라 하더라도 영장을 적법하게 제시하고 그 집행 방식을 따라야 되는 것이고,
영장 제시 없이 담장을 넘거나 기물을 파손하는 경우를 전제로 말씀드렸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어떤 해는 5명 증인 신청했는데 혹시 증인 신청 규모는 또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요? 다음 기일에 밝히겠습니다. 다음 기일에는 대통령 출석. 오늘 재판 진행 상황과 추후 상황을 보면서 우리 증거 신청 그리고 입증 방법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경찰이나 공수처나 검찰에 윤 대통령 출석하실 계획 없으십니까? 하여튼 적법 절차가 회복되면 다 응할 겁니다. 경호처에 어떤 자격으로 가셔서 설명하신 거예요? 윤 대통령 변호인 자격인가요? 변호인 자격입니다. 법원이 이의 신청 기각했는데도 체포영장이 불법이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법은 명문에 있는 규정대로 해석해야 됩니다. 엄격하게. 그 해석이 잘못된 것이 영장 발부 과정에서도 있었고 이의신청 기각 과정에서도 명백히 법의 명문대로 해석이 되지 않았다. 규정대로 문헌대로 해석이 돼야 된다. 엄격하게 해석이 돼야 되고 유추나 확장 해석은 해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결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진석 비서실장이 제3의 장소에 대해서 조사 가능성 말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들과 상의가 없던 부분이고 또 우리 정진석 실장께서는 어쨌든 국가기관의 충돌, 물리적 불상사 이런 부분을 우려하셔서 나름 고민하시고 말씀하신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 보실 의향 있으신가요? 제3의 장소에서. 누차 말씀드렸지만 지금 저희들이 지난번에 얘기했던 조사가 충분하면 기소를 할 것이고 조사가 부족하면 증거 확보가 충분치 못하면 중앙지방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라는 것이 일관된 입장입니다. 어제 경호처 가신 게 공무집행방해 교사에 해당한다는 분석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건 우리 기자님의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추후 변론기일에 대해서는 이의 신청하실 계획이신가요? 오늘 이의 신청 부분이 하나가 누락됐는데 판단이 없었다는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변론기일 개시 신청에 대한 이의 신청서가 있었습니다. 이의 신청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오늘 재판부에서 판단을 안 했는데 그 이의 신청 사유는 우선 심판이 이루어지려면 심판 대상이 특정이 돼야 된다. 그래서 내란죄 부분에 대해서 철회를 했으면 그 부분에 철회가 돼서 심판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 부분을 분명히 서면으로 제출해서 청구인 측에서 그 부분이 정리된 후에 재판이 개시돼야지 지금 심판 대상이 불특정한 상태에서 재판을 개시하는 건 맞지 않다서 이 신청을 제출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그 부분에 언급이 없었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그 추가로 기일 개시 이의 신청 사유 하나는 재판부의 구성에 있어서 지금 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한덕수 총리에 대한 헌법 탄핵 재판도 진행 중입니다. 그 부분에서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현재 대행의 대행이 임명한 재판관의 자격이 유지되느냐 하는 부분에서 재판부 구성도 아직 확정되지 않은 불안정한 위치에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기일 개시 이의 신청을 했던 부분이 오늘 재판 상황에서 누락됐던 것 같습니다. 증거체부 이의 신청 내지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좀 증거체부 이의 신청에 대해서도 그냥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법대로 하자는 겁니다. 법대로. 법을 집행하는 기관에서 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그 법의 일관성, 어떤 예측성 이런 측면에서 국민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법의 신뢰도도 훼손되는 것이고 어떤 사회의 어떤 질서라는 측면에서 신뢰가 붕괴되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재판에서인가 헌법재판을 이번에도 그렇지만 헌법재판을 강조하시면서 헌법 규칙에 따라서 했다고 하는데 규칙은 헌법재판소법에 위임된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법 규정에 어긋나면 규칙 자체가 무효일 수밖에 없습니다.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면 위헌 법률 결정이 나는 것과 똑같은 원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도 그렇고 항상 법보다 규칙을 내세워서 결정하고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재판에. 왜 법을 따르지 않고 법보다 하위에 있는 규칙에 따라서 결정했다고 하는지 이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란죄 부분도 왜 정리를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서 정부인 측에서는 내란죄는 철회하지만 내란 행위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란죄와 내란 행위를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냐? 이거는 말장난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주식회사의 대표가 회사 돈을 쓴다고 해서 횡령행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돈을 쓴 것이 횡령죄가 성립됐을 때 횡령이 되는 것입니다. 내란죄가 성립돼야 내란행위가 되는 것이지 내란죄와 내란행위가 구분될 수 없습니다. 살인죄가 있어야 살인행위가 있는 것이지 살인죄가 없는데 살인행위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에서 내란행위가 내란죄와 관련이 없다고 하는 것은 모순된 주장이고 한마디로 개변인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 전에 이 소추의 대상을 심판의 대상을 명확히 하고 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개일 개시 신청 이의 신청을 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헌재법 32조의 수사기록은 원본을 말하는 예. 것이고 그에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수사기록 받아보지 않았습니까? 원본이 안 되는데 사본이 된다는 것은 그거는 말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원본과 사본에 원본이 안 되는데 사본은 된다? 정확성이 어디에 더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원본이 훨씬 더 정확한 겁니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결정이 있다고 해서 이번에도 옳다는 전제는 없습니다. 특히 2020년도에 형사소송법이 대대적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증거 능력의 차이가 엄청나게 생겼습니다. 예를 들면 과거 형사소송법에서는 검사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는 진정성립만 인정이 되면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증거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개정된 형사소송법에서는 피의자가 내용을 부인하면 그 피의자 신문조서가 휴지 쪼가리가 됩니다. 증거 능력에 있어서 증거 법칙이 엄청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그런 결정이 있었다고 해서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따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국회 측의 증인 좀 줄인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추 요건, 소추 대상, 심판 대상의 변화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것들이 일종의 내란죄와 내란 행위를 구분하면서까지 구체하게 재판을 신속하게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끝에 나온 수단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혹시 탄핵 심판에 어떤 입장 전해달라거나 그런 거 좀 없었을까요? 네, 특별한 건 없고 대통령의 입장은 대통령이 출석하실 때 분명히 말씀을 하실 겁니다. 한 달가량 기간 동안 절차적 문제 주장만 주로 하시는데 이번 비상계엄이 전시, 사변, 비상사태에 해당한다는 입증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 입증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기일에 입증 방법을 제출할 것이고 전시 사변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에 대해서 과거 기준과 현재 기준이 다를 수 있고 대통령의 광범위한 어떤 정부력과 보고 그리고 대통령이 판단하는 상황과 일반인들이 판단하는 상황은 분명히 다를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기일에 입증 방법을 통해서 추후 재판 진행 상황에서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정리된 입장이 없는 건가요? 발표를 안 하셔가지고. 아니 정리된 입장은 없는 건 아니고 정리는 다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재판의 어떤 진행 과정에 따라서 우리가 밝힐 것이고 특히 먼저 심판 대상이 특정이 돼야 그 다음에 우리도 방어권을 행사할 것이고 우리의 진실을 밝혀나가는 과정이 필요할 진행 겁니다. 전에 국민들한테 설명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재판이 없다면 그리고 이런 사법 절차가 진행이 안 된다면 대통령이 담화문을 통해서라든지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미 재판이 시작됐고 사법 절차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절차를 벗어나서 하는 것은 또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내일 본론 전에 혹시 올해 본론 전에 따로 내실 서면이나 그런 자료 있을까요? 네, 오늘 재판 끝나고 이제 돌아가서 변호인들이 검토를 해서 대응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법적 정치적 책임 회피하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지금의 모습은 그거랑 좀 배치되시는 거 아닌지. 전혀 배치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법 질서를 준수하고 무엇보다도 헌법을 수호하고
국토를 보위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어떤 사법 절차의 불법성, 법이 지켜지지 않는 부분, 혼란스러운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법대로 당당히 대응을 해야 될 의무가 있고 책무가 있습니다. 불법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막연히 그냥 응하는 것도 그건 대통령의 책무가 아닙니다. 대통령의 자세가 아닙니다. 오늘 경호처, 공수처 이렇게 3자 회동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 좀 드릴게요. 글쎄 3자 회동은 지금 국가기관끼리의 어떤 논리적 충돌을 막아야 된다는 생각, 그리고 불상사 막아야 된다는 생각, 여러 가지 생각 속에서 이루어졌지만, 구체적으로 그 안에서 무슨 대화가 오갔는지 제가 파악하는 건 없어요. 제가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경호처 직원들이 그 처벌의 위험을 감수해야 됩니까? 이렇게 출석 안 하시는 것 때문에? 처벌 대상이 아닌데 위험을 논하는 게 어렵습니다.